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합격단 3주차 해설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매수 청구인데, 야, 우리 이거 매수 청구 이거 정말 자주 나오죠. 사실은 통째로도 나오지만 다른 거하고 섞어서 거의 매년 나와요. 자,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시설 결정고 시로부터 10년 내에 사업 시행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한다. 아니, 10년이 가도록 실시계획 인가조차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 매수 의무자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이게 맞을까요? 얘가? 물론 현금을 주지만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라면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줄 수는 있어요. 현금이 원칙이거든요. 단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비업무용 토지, 부재부동산 등으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꼭 명심할 점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라는 거예요. 정답 2번이죠. 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공작물 이걸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죠. 물론 2종 건생 중에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하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제외하고요. 이건 공동주택이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채권 상환기간은 10년이 내지 5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말이 안 되죠. 공취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새로 한 가격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 풀린다, 오는 것 따봉입니다. 따봉. 자, 실력급 풀었다. 따봉입니다. 걱정할 게 없다. 자, 볼까요? 또 이론 정리합니다. 자, 매수 청구하는 것은 시설 설치한다고 결정을 하고 10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는 땅이어야 돼요. 이때도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면 얘는 제외돼요. 실시계획 인가도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하지만 그 위에 건축물 등이 있으면 얘들도 포함하죠. 당연하게. 자, 이런 걸 공부할 때 체크를 핵심만 딱딱딱 체크하셔야 돼요. 자, 매수 의무자 누구냐? 이거 정말 여러분 이거. 자, 특별시 안에 있는 땅은 특별시장한테, 광역시의 땅은 광역시장, 세종시 땅은 세종시, 제주도 땅은 제주도. 자, 이 특자 들어가는 건 시험에 안 내. 그러면 이거 광역시죠? 이렇게 내잖아요. A 광역시 B구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B구에 가면 안 되지. 광역시장한테 찾아가서 땅 사세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시장군수.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냐? A도 B시에서 그러면 B시장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매수 청구를 누구 찾아가나요 하면 그냥 특별시 광역시 등 6개 시군에 찾아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여기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졌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A광역시 B구의 땅인데 사업시행자가 LH다. 그때는 LH한테 가야지.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이자한테 간다. 이건 예외란 말이에요. 예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매수 청구 들어가면 매수 의무자 서울시 부천시에서는 6개월 내에 매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6개월. 그 다음에 사기로 했다. 2년 내 매수한다는 거 알아놓고요. 사기로 했으면 원칙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골라골라가 아니고. 자, 현금 쫙 풀리죠. 이렇게. 잠이 확 깨요, 여러분들. 자, 그 대신 예외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매수 의무자가 꼭 명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이것도 노란 게 더 좋나요? 매수 의무자가 자치단체일 때.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소유자가 원할 때이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 발행하는 경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상환기간. 이 채권 상환기간 꼭 외워야 돼요. 10년 이내인데 5년에서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10년 이내로 발행한다. 15년짜리 발행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만기 예금금리 이상의 이자를 쳐줘야 되고, 자, 상환기간, 이율 같은 것들은 법령을 하면 안 되죠. 특별시 시군의 조례로 정해서 지방마다 다르게. 그 다음에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절차는 지방재정부에 따라서 발행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발행 절차가 국채법이지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매수 가격 절차. 야, 드디어 매춘구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할 때는 이게 이제 토지수용법이 원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치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공치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수하는 절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정평가해야지. 할 때는 공치법에 따라서 가고 감정평가했더니 1억이 나왔네. 그러면 아까 현금을 줘야 되지만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채권을 발행한다. 이때 매수의무자 자치단체일 때. 그럴 때 채권 발행 절차는 여러분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이고 채권의 상환기간이나 이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시중 정기예금금리 따라가야 되니까 특별시등시군에 조례로 정하고 이거 세 가지 기억 좀 해주세요. 세 가지. 자,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뭐냐면 글쎄 매수 청구했더니 안 산다는 거예요. 산다고 해놓고 2년이 가도록 안 산다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요런 거 허가받아서 단독주택 지을 수 있지. 3층 이하. 또 요런 거 보니까 또 빨간 게 낫네요. 3층 이하. 3층 이하 꼭 알아놔야 돼요. 그 공동주택은 안 돼. 그 다음에 일정건생은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정건생도 되는데 지을 수 있는데 단란주점, 안마시술,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이게 고시원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청구했는데 안 산다라고 하면 기존의 건물 철거하고 3층짜리 건물 탁 지으면서 1층을 단란주점으로 자, 그 다음에 2층은 안마실소로 3층의 일부를 자, 노래연습장, 노래방으로 일부를 고시원으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못 짓는 것 4개를 다 넣어놨잖아요. 이렇게 공작물 이건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효가 뭐냐면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시설부지에서 다 풀리는 거거든요. 이건 지목이 관계없잖아요. 매수 청구는 지목이 대인 때 들어가야 되지만 자, 이 정도를 기억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3번 이상만 하시라는 거. 입으로 떠들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개발행위 허가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것도 이제 별이 하나가 있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나머지 허가 안 받는 건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다. 원래 허가 안 받죠. 인접토지의 관계, 물대고, 배수, 물 빼고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농사 짓기 위한 거다. 이건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재해복구나 재난수술 응급조치, 이게 당연히 필요 없고요.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 이거는 허가 안 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 토속을 채취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토속 채취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기준들은 뭐 당연히 안 틀리게 되니까요. 개발행위 허가. 자, 여러분요. 예를 들어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를 하려면 우리가 외울 때 왜 집 짓고 물건 쌓고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 분할.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데 개발행위 허가 받는 걸 그래 이런 행위를 하더라도 여기 도시군 계획 사업 여기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아닙니까? 요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이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시험을 주로 낼 때는 물건 쌓아 놓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녹관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한 달 이상 쌓아 놓을 때 허가 받습니다. 그러면 녹관자 아닌 농림지역 안에 물건 쌓는다. 허가 안 받아도 되지요. 형질 변경도 허가 받는데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안 받죠. 절도, 성도, 정지, 포장, 공유수의 매립을 다 통칭해서 형질 변경이니까요. 자, 뭐 세부적인 지금 안 해도 괜찮고 토속 채취도 허가 받아야 되죠. 단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중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토지 분할도 허가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허가받지만, 변경할 때도 똑같이 허가받지만요. 이런 경미한 변경은 허가 안 받는 거, 이게 자주 나와요. 사업기간을 단축, 연장이 아니고 단축. 부지 연면적 5% 보면서 축소. 확대가 아니고 축소 5%. 사업기간은 단축할 때, 부지 연면적 5% 보면서 축소할 때 허가 안 받고 한다. 입으로 떠들으셔야 돼요. 제발. 5번씩. 개발행 허가 틀린 것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제가 살짝 개발행 허가 끝나면 준공검사 받지만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분할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마치면 준공검사 받는다. 얘는 틀렸죠. 요것만 주의 잘 하면 돼요. 토지 분할하고 하나 더 있죠? 물건의 적치. 준공검사 안 받는다는 거. 건축물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 받은 5% 보면서 확대할 때 그렇죠. 축소는 허가 안 받지만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답은 1번이죠.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되고,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로 제공한다. 내 땅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자, 공공이란 말 나오죠. 공공용지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란 얘기죠.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